푸르른 마음으로 전하는 따뜻한 목소리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여러분의 3월을 함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대외 관계에서 손해보는 국가로 꼭 집어 지목했습니다. 향후 관세와 방위비 등에서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을 두는 이 반도체법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은 트럼프식 분열 정치를 보여준 시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공화당은 기립박수를 보낸 반면 민주당은 야유로 일관한 백분이었습니다. 군사지원 중단이라는 미국의 강한 압박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 설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의 광물 협정이 곧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시의회는 크리스틴 크롤리 전 LA 소방국장의 복직을 기각했습니다. 시의회 투표 결과 크롤리 국장 해임에 대해 찬성 13표, 반대 2표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산불 피해자를 돕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몰기지 납부 일시 중단 법안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메디컬 그룹이 의료 서비스 혁신 기업 어센드 파트너스와 임상 리소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시니어 센터에서 개최된 타운홀 미팅에서 미주 한인의 위암 발생률이 백인보다 약 4배가 높은 상태로 음식과 식생활 문제 등의 생활 습관이 지적됐습니다. 오늘부터 남가주에 비가 내릴 예정인 가운데 국립기상청은 내일 토네이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누이스의 한 주택가 수풀에서 또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월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7만 7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증가폭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데다가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무역이 더 이상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 아니라면서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가 다른 국가들의 대응을 촉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 아들은 채용뿐 아니라 연수까지 특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통렬히 반성하고 개선하겠다며 국민에게 또 한 번 사과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현재 개헌 논의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여야 잠룡들이 일제히 개헌을 촉구했고 정치 원로들은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가 뉴올리언즈와의 경기에서 역대 최초로 개인 통산 5만 득점을 돌파했습니다. 레이커스는 136대 115로 승리하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클리퍼스는 피닉스에 117대 119로 패하고 3연패 중입니다. LA 다저스에 입단한 사사키 로키 선수가 어제 시범 경기에서 첫 선을 보여서 99마일에 공을 뿌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는 샌디에고의 경기에서 안타를 터뜨리며 타율을 4할 1푼 1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늘도 역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4.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에는 오늘 점심시간 전후로 이슬비가 시작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5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3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방의회 연설을 가졌습니다. 국정 구상, 앞으로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집권 2기 취임 후 43일 만인 어젯밤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황금 시대를 거듭 선언한 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아래 시행됐던 거의 모든 정책을 뒤집어 새 시대를 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후 어제까지 경제, 이민, 외교 등 각종 분야에서 시행한 정책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했다며 지난 43일 동안 대부분의 행정부가 4년 또는 8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성취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며 막 첫 단추를 낀 이런 국정 기조를 꾸준히 이어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멘텀이 다시 돌아왔음을 보고한다며 우리의 정신, 미국의 자부심, 아메리카 자신감에 돌아왔으며 아메리칸 드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좋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집권 첫 한 달 동안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00분에 걸친 연설에서 대선 유세를 방불케 하는 과장되고 과격한 언사를 거침없이 이어가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과 냉소, 야유를 쏟아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기립박수와 환호, 열광으로 맞서면서 양극단으로 분열된 미국의 정치 및 사회 단면을 확연히 드러냈다라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내내 매일 내 행정부는 미국인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가져오고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를 끌어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뒤집기 위해 시행한 100건이 넘는 행정명령 등 각종 행정조치를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연방공무원 고용 및 해외 원조 동결, 그린 뉴딜 종식, 파리 기후변화 협약 및 세계보건기구, 유엔 인권위원회 탈퇴, 환경규제 및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공식 언어로 영어를 지정하고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북미 최고봉 디날리산을 맥킨리산으로 개명한 것과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폐지 및 여성 스포츠에서의 성전환자 출전 금지 등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워크가 아니고 그런 비판적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는 없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식혁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결코 되돌릴 수 없고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워크, 진보적 가치와 정체성을 강요하는 행위로 비판적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워크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역시 바이든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로 미국 내 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비용 인하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파이프라인 건설 등등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해체를 공언한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의 낭비 사례도 소개했으며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100세부터 360세 등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 여전히 등록돼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한동안 주장하면서 머스크가 파격적으로 진행하는 연방정부 축소 작업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관료주의에 대한 적대감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연방 관료는 즉각 해고될 것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통치하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세와 관련해서는 역사상 가장 경제적인 계획을 전달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의회에서 감세를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한 뒤 민주당 의원들을 가리키며 나는 그들을 믿는다. 그들이 분명히 찬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동맹과의 협력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일방주의에 무게를 둔 탓인지 연설문에 동맹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방과 적이란 표현을 한 차례 쓰긴 했지만 미국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사용됐습니다. 한편 어제 의회 연설의 지정 생존자는 덕 콜린스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습니다. 지정 생존자는 의회 연설 등 중요 행사 때 대통령과 장관 등이 한꺼번에 숨지는 재난사태에 대비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인물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비공개 장소에 격리됩니다. 이 사실은 영화를 통해서 수도 없이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콜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초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첫 탄핵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트럼프 측 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국이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 측에 미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또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분명히 하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통해 받기로 했던 보조금을 주지 말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줬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방도 적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근거로 한국이 미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인 FTA를 체결해서 대부분의 상품을 현재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근거가 된 반도체법에 대해서 끔찍하다고 비판하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는 돈이 있다면 부채를 줄이는 데 써야 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프트뱅크와 오픈 AI, 오라클, 애플, TSMC 같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한 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그들은 관세를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있고 다른 여러 기업도 오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대응 정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갚는 자동차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싶다며 하지만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의 경우에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로 한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지원금 주지 않는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방위비도 언급했습니다. 한국 관세도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억울합니다.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것은 어제 처음 나온 언급입니다. 따로 근거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거래하는 품목에서는 가중, 칠 등 관세율 4배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다면 명백한 오류다라고 한국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한미 FTA는 무관세 품목을 계속 늘려와서 현재 98.4%의 미국 제품의 관세율 제로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일부 농산물만 관세가 남아있는데 미국산 수입 총액이 100이라면 관세는 0.79 정도다라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무역대표부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양국 간의 관세는 거의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는데 문제가 있죠. 한국은 수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압박 발언 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 투자하라고 압박하면서 미국이 투자 대가로 약속한 반도체 보조금은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 한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어제 아예 꼭 집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반도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 난감합니다. KBS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는 알래스카 자원 개발 사업. 알래스카 남북을 잇는 1,300km의 가스관을 깔아 북극해 연안에서 채굴한 LNG를 남쪽 부동항으로 옮겨 판매하는 게 목표입니다. Shorter travel times of between 7 to 9 days to Asian markets offers major advantages. 세계 굴지 에너지 기업들이 발을 빼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한미 장관급 회담에서 에너지 관련 실무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만큼 참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향후 호혜적인 한미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비만 64조 원인 대형 사업. 관련 업체들은 사업이 초기 단계고 예상 투입 금액이 너무 크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반도체 업체엔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주기로 한 반도체 지원법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And we're not giving them any money. Your CHIPS Act is a horrible, horrible thing.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며 굴복한 다음 날 나온 발언. 법 폐지까지 언급한 건 결국 추가 투자안을 가져오라는 걸로 읽힙니다. 아니 이제 그걸 레버리지로 이제 다른 쪽을 좀 해보려는 그런 전술일 가능성. 기업들은 투자 철회도 추가도 어려운 상황. 다음 달 2일엔 상호관세 부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미국의 조선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방정책 구상을 소개하며 우리는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 산업을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아주 많은 선박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빠르게 선박을 만들 것이라고 장담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방의회에 골든듐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국가로 지목하고 향후 관세와 방위비 등에서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 관세 수치, 방금 전 전해드렸죠. 관세 수치를 제시하고 막대한 주한미군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에게 마치 일방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인 정상 외교가 현재 사실상 마비 상태에서 한국의 외교당국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태라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음에도 근거 없이 4배라는 관세 수치를 내민 것도 한국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관세와 안보라는 무기를 휘두르면서 파장을 몰고 오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이제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액 8위에 해당해 대미 관세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트럼프 정부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안보에 대한 청구서 날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전에 부랴부랴 2026년부터 30년까지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조정 카드로 압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전통적 동맹관계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육군 병력을 줄이고 순환 배치가 수월한 공군, 해군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주한미군의 안전성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다급하지만 한국은 권한 대행 체제인 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기회조차 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각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모두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소통하며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도 대응 방안 모색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을 지켜본 미국의 시청자들은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방송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끝난 직후 여론조사기관이 YouGov와 함께 연설을 시청한 성인 1,2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대통령답다라거나 재미있었다라는 등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다만 통상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해당 정당의 지지자들이 더 많이 시청하는 만큼 이번에도 공화당 지지자들의 시청률이 더 높았고 이런 경향이 호의적인 태도에 영향을 줬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시청자 가운데 공화당 지지자는 51%, 민주당 지지자 20%, 무당층 27%였습니다. 또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지지 입장을 밝힌 시청자는 76%, 반대는 23%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다는 답변은 63%였고 연설이 희망적이다 68%, 자랑스러웠다 54%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다웠다는 74%, 재미있었다 74%, 고무적이다 71%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통합적이었다는 반응은 62%였지만 분열적이었다는 답변도 46%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은 68%, 이민 문제는 77%, 또 정부 지출 감축은 77%,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73%로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CBS는 다만 관세는 65%로 긍정 반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의회에서 한 집권 2기 첫 연설은 크고 작은 여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설은 1시간 39분 31초간 이어졌는데 이는 1964년 이후 미국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중 가장 긴 기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모든 미국인을 4차례 반복해 언급하면서 국론 통합 의지를 드러냈는데 어제 연설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통합 메시지는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어제 연설은 수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트럼프 자신의 전투적인 통치 방식을 알리는 기회였다며 통합에 대한 당부는 없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을 거친 표현을 써가며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난했고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국가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 이름을 최소 13차례 언급했습니다. 첫 언급은 연설 시작 후 8분쯤 지났을 쯤 불법 이민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뒤 환경보호, 인플레이션, 고용시장, 반도체법, 발전소, 농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등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들으신 대로 어제 의회 연설은 트럼프식의 분열 정치를 보여준 것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같은 편은 기립박수를 그리고 반대편은 야유로 일관된 100분간의 연설이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America is back. 민주당 의원들은 앉은 채로, 공화당 의원들은 환호와 박수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트럼프의 자화자찬에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퍼부었고 공화당 의원들은 USA를 외치며 응수했습니다. We won the popular vote by big numbers and won counties in our country. 큰 소리로 항의하던 민주당 의원은 결국 강제 퇴장당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거짓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올리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합 메시지 대신 바이든 전 행정부를 16번 거론하며 물가 상승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We inherited from the last administration an economic catastrophe and an inflation nightmare. Joe Biden especially let the price of eggs get out of control. 반면 다양성 정책 폐기와 관세 부과 등 자신이 논란 속에 추진하는 정책은 성과로 포장해 강조했습니다. We will stand up and we will fight for the country. 트럼프는 지난해 암살 시도를 피한 뒤 외쳐서 상징적인 구호가 된 싸우자는 구호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지지자를 상대로 한 선거 유세 같았던 100분간의 연설은 역대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 중 가장 긴 연설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3월 5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이슬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후를 지나 목요일인 내일까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떨어집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60도 내외에 머물겠고 목요일인 내일 50도 중후반대에 그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금요일부터는 점차 구름을 거쳐서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이번 주 주말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중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나와 있고 낮 기온도 다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9도, 밤 최저 기온 4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0도, 50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61도, 44도, 해안 지역은 58도, 5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4도, 낮 최고 기온은 50도로 예상됩니다. 타운과 로컬 뉴스 전해드리고 또 계속 의회 연설 그리고 트럼프 정부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LA시의회가 어제 크리스틴 크라울리 전 LA 소방국장 해임 항소와 관련해서 투표를 했는데요. 기각됐습니다.
크라울리 전 LA 소방국장 해임이 찬성한다라는 표가 13표, 반대가 2표였습니다. 관련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크라울리 전 국장의 복직을 위해서는 15명의 시의원 중 10명의 지지가 필요했으나 트레이시 팍 의원과 모니카 로드리게스 의원 2명만이 크라울리의 복직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지난달 21일 크라울리 전 국장의 팰리세이즈 화재 대응 방식을 비판하며 해임했습니다. 베스 시장에 따르면 크라울리 전 국장은 지난 1월 7일 팰리세이즈 화재가 발생한 아침에 국립기상서비스가 허리케인급 산타아나 바람으로 인한 극심한 화재 위험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했음에도 약 1000명의 소방관들을 귀가시키기로 결정했고, 크라울리 전 국장이 소방국의 대응에 대한 사후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크라울리 전 국장은 이런 주장들을 부인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거짓 혐의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크라울리는 LA 소방국이 팰리세이즈 산불에 대한 사후 보고서를 수행할 자원이 없었다면서 소방국이 자체 조사를 수행하는 대신 독립조사관들과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라울리는 또 약 1000명의 소방관을 귀가시켰다는 혐의와 팰리세이즈 산불이 시작된 당일 아침에 40대의 가용 소방차를 인력 배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크라울리는 당시 100대 이상의 엔진과 다른 차량들이 고장났으며 1000명의 소방관을 지원할 충분한 장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울리 전 소방국장을 지지한 트레이시 팍 LA 시의원은 팰리세이즈 산불 대응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장이 그녀를 해임한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시의원들은 크라울리 전 소방국장의 복직이 이루어진다면 베스 시장과 크라울리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시의원들은 공공안전을 위해 베스 시장이 모든 국장들, 모든 총괄 관리자들과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LA시는 새 소방국장을 찾기 위한 전국적인 서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은퇴한 부국장 로니 비아누에바가 임시 국장직을 수행합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4일인 어제 타운 시니어센터에서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인의 식생활과 흡연이 위암에 미치는 영향과 또 예방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강연이 열린 것입니다. 강채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수엽 한국보건복지부 대변인, USC의 안상훈 박사와 이은정 박사, 시티 오브 호프의 소피아영 매니저 등이 연사로 나온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주 한인의 위암 발생률이 백인보다 약 4배 높다는 점이 첫 번째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USC 안상훈 박사는 한인의 위암 위험이 단순한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로 한인은 이 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고 감염 시 위염, 위궤양을 거쳐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안상훈 박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되면 4종 약물요법을 통해 약 90%의 완치율을 보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성분이 생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발암물질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어 과도한 섭취는 위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게 가공 음식, 그다음에 탄 음식, 짠 음식. 근데 우리나라 음식이 소금에 절인 음식 이런 거 많잖아요. 젓갈, 염산, 생선, 물, 야채 이런 거 많잖아요. 안상훈 박사는 특히 김치, 젓갈, 염장 생선 등 염분이 높은 음식들이 위 점막을 손상시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과 맞물리면 위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무려 97.4%에 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에 직접 구운 고기나 생선과 같은 탄 음식도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숯불구이나 바짝 익힌 고기에서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현수엽 국장은 짠 음식과 함께 탄 음식 및 가공식품의 섭취가 위 점막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식습관 개선과 함께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를 반드시 검사해 치료받아야 한다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티 오브 호프의 소피아영 매니저는 식습관 외에도 직접 흡연과 간접 흡연이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흡연자가 금연할 경우 위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감소하므로 금연은 위암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정 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USC와 한인 시니어 센터가 공동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의 담배질병 연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흡연과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100 상당의 기프트 카드가 제공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분들은 한인 시니어 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번 건강 세미나는 한국 음식 문화, 생활 습관, 흡연 등이 위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며 한인 시니어들이 예방과 정기 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강채은입니다. 한미 메디컬 그룹과 의료 서비스 기업인 어센드 파트너스가 보다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임상 리소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한인 독립의사 네트워크로 70여 명의 주치의와 400여 명의 전문의가 소속된 한미 메디칼 그룹은 남가주 전역에서 민감할 수 있는 환자의 문화적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한인 커뮤니티에 실현해왔습니다. 1989년 설립 이래 조기 검진과 첨단 진단 치료로 예방의학 분야를 선도해오고 있으며 전문의와 환자를 24시간 이내에 연결하는 신속한 리퍼럴 서비스를 비롯해 35년 이상 환자들을 위한 변함없는 헌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미 메디칼 그룹의 대표인 제임스 한 박사는 어센드와 함께 소외된 계층들을 돕는 사명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어센드와의 파트너십은 한미 메디컬 그룹의 오랜 수건이었던 네트워크 확장과 의료진들에 대한 지원 개선 등을 이루어 한인 사회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센드는 2023년 한인 커뮤니티 최대 규모의 서울 메디컬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전역의 한인 가족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본, 기술 및 운영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서울 메디컬 그룹에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어센드 대표 리처드 박 박사는 한미 메디컬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할 것이며 감사와 친절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이번 파트너십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한인 2세인 리차드 박 박사는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고 재정립하는 비전과 사명을 위해 평생을 노력해왔습니다. 리차드 박 박사는 가족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신 부모님 세대들을 보살피고 있는 병원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미래 세대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해오고 있는 의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파트너십으로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메디컬 그룹 모두 기존처럼 각자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비스 품질 개선과 문화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두 메디컬 그룹 간의 자원과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지난달 27일에 발생한 공관 회선 장애와 관련해서 임시 전화번호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지속적으로 복구 작업 중에 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시 전화번호를 통해 민원 응대를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영사관 측은 그러나 해당 회선이 한 개이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를 하기보다 가급적 공간 카카오톡을 이용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임시 전화번호는 213-215-9235, 213-215-9235번입니다. 요새 장보기 힘드시죠? 그런데 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 영향 탓에 소비자들이 멕시코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며칠 내 가격 인상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타겟은 어제 실적 발표 보도자료에서 지속되는 소비자 불확실성과 2월 순 매출의 소폭 감소, 관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1분기 중 수입 압박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관세 여파로 조만간 상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이언 코넬 타겟의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 후 타겟이 겨울철 멕시코산 농산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부과로 이번 주부터 과일과 채소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런 품목들의 가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소비자들은 향후 며칠 내 가격 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25% 관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딸기, 아보카도, 바나나 등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베스트바이는 3개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제품은 2-3%에 불과하지만 전자제품 공급망이 중국과 멕시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코리베리 CEO는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 관세 발효로 미국 소비자들이 이런 전자제품에도 가격 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중국과 멕시코의 공급망을 의존하는 제품 비중은 각각 55%, 20%에 달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합하면 75%입니다. 베스트바이의 베리 CEO는 무역은 우리 사업과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며 가전제품 공급망은 매우 글로벌하고 기술적이고 복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타겟도 조만간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베스트바이도 조만간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성인 3명 가운데 1명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가 지난 3, 4일 미국 성인 1,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1%에 불과했고 반대 응답은 찬성의 2배에 가까운 54%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미국인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로이터는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4%입니다. 이것은 로이터와 입소스가 약 일주일 전에 실시했던 조사 때와 같고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에 기록한 47%보다는 3%포인트가 떨어진 것입니다. 물가 정책과 비슷하게 외교, 무역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40% 미만이었습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그러나 40%를 넘어서서 4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46%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얻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는 방안을 지지했지만 50%는 반대했습니다. 또 전쟁 발발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더 있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하는 여론은 7%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 축소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59%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대량 해고를 지지하는 여론은 40%였습니다. 미국인의 주요 관심사가 물가 정책이라는 사실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CBS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2,31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70%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물가 낮추기 계획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77%는 현재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도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어제부터 25% 관세를 시행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리도 캐나다 총리,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들 정상 간의 통화가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대응 미흡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를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한 달간 전격 연기할 때도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화 뒤에 자유무역 협정국인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거나 일부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펜타닐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트럼프는 열린 마음이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협정 준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를 완전히 없애진 않을 것이지만 어느 정도 조정할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일부 항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AP통신은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정보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가 지난 2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7만 7천 명 증가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 증가폭 18만 6천 명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데다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4만 8천 명을 크게 밑돈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약화되고 또 소비 지표가 둔화한 가운데 고용 증가폭의 대폭 감소는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식 거래, 결국 우크라이나도 며칠 못 버티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 중단으로 강하게 몰아붙인 우크라이나는 백기를 들었는데 우크라이나의 무기에 이어서 정보 지원도 중단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정보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반격할 힘이 없습니다. 미사일을 어디다 쏴야 될지, 군인들을 어디로 이동시켜야 될지 이런 정보가 꽉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과 협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광물 협정도 곧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요란했던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사과 요구를 거부해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백악관 회담이 그런 식으로 진행돼 유감스럽다며 이제 상황을 바로잡을 때라고 썼습니다. 또 가능한 빨리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가 태도를 바꾼 데는 군사 지원을 중단한 미국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엇과 에이테크임스 미사일 공급을 중단하고 좌표 정보까지 제공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석 달을 버티기 어려운 걸로 분석됩니다. 젤렌스키는 구체적인 내용을 문제 삼았던 광물 협정에 대해서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서명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련 서한을 받았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It's time to stop this madness. It's time to halt the killing. It's time to end this senseless war. 젤렌스키가 사실상 투항하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그 협상의 방향은 러시아의 기운, 트럼프의 구상 그대로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오늘 점심시간 전후로 이슬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점심시간에 차 타고 이동하실 분들 안전운전 그리고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또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맑은 날씨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 이때다! 라고 세차 계획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유, 주말에 세차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 또 비 예보 있습니다. 세차는 한 주 정도 뒤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5년 3월 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